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됐어. 고고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급해? 아니, 이런 걸 바란 거 아니었어? 약간 텐션 업된 인사.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업텐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편이죠. 차트 분석. 그쵸. 그러면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봉이야. 잘 때 생각났어, 안 났어? 약간 재미있었다, 없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씻고 있는데 봉이야. 이게 입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건 안 나왔어. 알았어. 저번에 뭐 배웠죠? 봉을 배웠죠. 네. 차트 봉 분석 차트. 중에서 3가지가 있었죠. 네, 봉. 봉? 뭐 되게 길었어. 그쵸, 얘보단 길죠. 아니, 되게 길었어. 아, 되게 길었어. 그럼 3번째는? 무슨 량? 그건 맞네. 그치. 네. 거래량. 아, 거래량. 네, 2번째는? 여러분 뭐였죠? 구독자님들한테 힘을 빌려봐. 아, 그거군요. 난 들었어. 너도 들었으면 적어야지. 난 안 들렸는데? 아니야. 어떻게 구독자님들의 그 소리 안 들렸어? 아. 나 되게 잘 들렸는데. 네,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 여러분? 맞아. 이동평균선 맞아. 아유, 똑똑들 하셔라.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동평균선은 결국 이 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을 먼저 배운 거예요. 오늘은 봉으로 만들어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동평균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여러 개 모아서 평균한 값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바로 삼성전자 차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기 위해서는 주린 친구가 한번 그려줘야 돼요. 오, 좋아요. 네, 최근 일주일치를 한번 그려주세요. 그 봉을 그려달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뭐 그냥 그리라면 그리고 지우라면 지우고 그럼요. 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선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 점들을 다 이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점이 모여서 선이 되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얘네도 이 차트에 보면 이렇게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뒤에 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일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점을 그려볼게요. 이 점들을 이은 거예요. 이 점들을 이어서 선처럼 보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기가 1일, 2일, 3일, 4일, 5일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일정 기간 동안을 평균한 값이라고 했죠. 5일을 한번 평균해서 내볼게요. 5일은 일주일이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그려보자면 이날 종가가 10,000원이에요. 뭐 이날은 11,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이 5개가 나오죠. 그 5개를 다 더해요. 그리고 나누기 5. 그럼 값이 나오죠. 그러면 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에. 이 봉을 보지 마시고 이 선을 잇는다는 그 생각으로만 봤을 때 여기에 점이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점은 5일치의 평균에서 나온 점인 거예요. 앞에 5일치를. 이해됐어요? 네.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좀 느려서 그런 거지? 버퍼링이 지금 여기 그 까까까. 이 앞에 건 뭐냐? 그 앞에 거는 그 전 5일치. 그 전 5일치.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만큼의 평균값,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의 평균값, 그쵸. 이 아이는 이 파란색에서부터 평균값.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나씩 점을 찍어서 이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5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달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20개? 그쵸. 앞에 20개의 봉을 더해서 20개로 나누면 그게 하나의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또 하나의 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360, 그러니까 1년.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기간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트 분석의 이동평균선 설정하는 거에 가면 숫자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MTS나 HTS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얘네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 이게 왜 보는 거야? 아까 그 봉은 그걸 뒤에서 말해줄 거야. 오케이, 알았어.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동평균선 종류를 한번 해석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5일은 뭐였죠? 일주일. 그쵸. 20일은? 한 달. 분기? 오케이. 오, 반년. 그쵸. 반분기. 6개월. 이게 1년. 그러면 이 60개를 다 더해가지고 그걸 나누기 60을 그쵸.
이거 240개도.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A인지는 알아야 해석이 되잖아요. 나는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알고서 나는 그래서 머리 갑자기 복잡해졌어. 그래서 표정이 너무 안 좋구나. 약간 되게 똥 씹은 표정이었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선들이 가진 의미가 또 있어. 일주일은 솔직히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단기 심리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심리가 많이 담겨져 있다. 이 5일 이동 평균선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솔직히 한 달도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심리선이라고 간단하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편이지 이게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네, 60일은 3개월 하면 재무 분석이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게 있잖아. 실적? 맞아. 그래서 분기선이라고도 하고 실적에 따라 투자자들이 좀 투자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변한다 그래서 수급선이라고도 합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 그리고 6개월은 이제 6개월마다 반기 실적이 또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기 실적선. 네,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년은 좀 길죠. 장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세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세를 얘가 이끌고 간다. 이 241선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그냥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다 라는 건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론만 알면 또 재미없죠? 실제로 봐야 이게 또 선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실제로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혹시 제 삼성전자의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놈의 삼성전자. 그냥 갖고 있는 거를 보는 게 그럼요. 가장 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실선들이. 네, 그쵸? 네, 보면 이렇게 5, 20, 60 보이나요? 위에? 네. 가격이라는 거 옆에 5 숫자가 많이 보일 거예요. 5, 20, 60, 120.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색깔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설정할 수 있죠.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이동평균 보이죠? 오, 네. 있네요. 바로. 여기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오, 뭐 색깔은. 네, 색깔도 다 설정할 수 있고. 아, 진짜요? 네, 우리는 그러면 121선까지는 보통 세팅이 돼 있어요. 한 241선만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차트로 돌아가 보면 선이 하나 생겼죠. 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궁금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왜 봐야 하나? 그치. 결국 이동평균선에서 봐야 되는 건 배열 순서예요.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봐야 이동평균선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배열은 말 그대로 이 순서대로 짧은 기간부터 긴 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으면 정배열이다 라고 하고, 반대로 기간이 긴 이동평균선부터 짧은 기간이 이렇게 거꾸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역배열 상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보통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도 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반대로 역배열이 되어 있으면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꼬여 있을 때가 있어요, 선들이. 그러면 상승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역배열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하락 추세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봤었을 때는 정배열? 그쵸? 로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 추세이겠다. 그쵸.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 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상승하고 있죠. 맞아요. 정배열 상태로. 2016년 초반에서 2017년 때, 2017년 말까지, 2018년 초까지 한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오, 정말? 네. 이렇게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보면, 이때도 정배열이죠. 이동평균선이. 네. 그렇죠. 이 기간 내내 정배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 차트의 공통점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다. 이거를 대세상승이라고 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상승을 유지하면 이걸 대세상승했다라고 말을 하거든. 그런데 보시면 이 차트에 121선이 닿을 때마다 한 번씩 튕기는 걸 보실 수 있죠. 내려갔지만 121선의 주가가 닿았을 때 다시 오르고, 닿았을 때 다시 오르고. 이럴 때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 1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1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튕기는구나 라는 걸 과거를 보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1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건 진짜 꿀팁. 아니 네.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정배열 상태 말고 역배열 상태도 한번 봐야겠지. 있습니까? 있죠. 아니요. 삼성전자로 그대로 보면 2017년 대세 상승이 끝나는 그 시점을 보면 2017년 말에 121선을 지지가 안 되고 거길 오히려 하향 돌파, 뚫고 내려가는 그 시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뭔가 준비를 해야죠. 뭐지? 근데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뭐 뚫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하락한다 뭐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거죠. 보면 뚫린 이후로 계속 뚫렸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네. 하락.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면 결국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면서 지지가 됐던 그 121선이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역배열이 됐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되면서 오히려 121선에 닿으면 떨어지고 닿으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이거 재밌다. 재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좀 주의할 점은 이게 일봉 차트만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기에 솔직히 무리가 있어. 그래서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연봉 차트에서도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보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이나 차트 분석 모두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차트 분석 또한 어차피 후행성 지표입니다. 선행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은 과거의 자료죠. 네. 지난 5일을 평균에서 낸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라는 점을 알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121선만 지지선이 아니고 이것도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도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고. 너무 좋은 포인트다. 이게 무조건 121선이 모든 차트에서 지지선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그 주식 차트마다 다 다릅니다. 네, 61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뭐 481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건 다 차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각각 보면서 네.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요. 평균선은 정확히 매매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자료. 정확한 시점은 못 보죠.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매매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매매 타이밍을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안녕히 가세요. 정신없게 인사해볼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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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재미없어. 역시 어디 안 가? 역시 넌 재미없어. 선생님 여기 평균선 아닌가요? 평균선이에요? 예스! 하나 껌박지 잡았다. 네, 평균선. 네. 그럼 진짜 너의 마음을 한껏 담아서 삼성전자가 오르기만을 바라는. 당연하죠. 이거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